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감독입니다. 다들 따뜻한 연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느덧 2025년의 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 2024년 연말 결산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다시 이렇게 하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2025년 관람한 영화 중 탑 10을 매겨보는 연말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언뜻 떠올렸을 때 올해 인상 깊게 관람한 영화가 비교적 적은 해 아니었나 싶었지만 막상 순위를 매기려고 올 한 해 관람하고 평가한 별점들을 보니 왓챠피디아 기준 제가 별점 4.5와 5점을 준 작품이 딱 10작품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작품들의 순위를 매겨보고 간단하게 영화에 대한 소개와 감상평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름대로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샴페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배. 방구석 영화감독의 2025년 영화 탑10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10위입니다. 10위는 마이클 생크스 감독의 투게더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있는 오랜 커플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서로의 몸이 물리적으로 붙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 영화는 기발하고 기괴한 아이디어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영화였는데요. 실제 오랜 기간 교제를 하고 있는 데이브 프랭코와 알리슨 브리가 영화 속 권태기에 봉착한 커플을 연기하며 더욱 실감나는 캐릭터 연기와 덕분에 높은 몰입력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감하고 괴팍한 아이디어를 가진 영화가 관객들을 몰입시키고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이야기 또한 충분히 탄탄하고 납득이 가능했으며 마음까지 울리게 하는 메시지까지 담아내어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관람을 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바디 호러라는 장르적인 측면에서 비주얼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단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르에 적당히 충실한 이미지와 사운드, 상황들이 만족스럽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관람한 영화 중 탑 10에 포함시킬 만큼 명작이다 뭐 이런 작품인지는 아주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바디 호러 장르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개봉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음에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10위로 당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디 호러 장르임에도 눈살이 아주 살짝 찌푸려지는 정도의 순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르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큰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Whiskey for the pain. 건배. 9위입니다. 9위는 에드워드 버거 감독의 콘클라베입니다. 교황의 선종 이후 새로운 교황을 뽑기 위해 실시되는 투표 콘클라베. 영화는 과연 가장 신성한 공간에서도 지저분한 정치 싸움은 벌어진다 이것만을 전달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이 영화의 가장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앞서 언급한 부분이 맞긴 합니다. 추기경들이 정치적 견제에서 비롯된 고발과 신성하지 못한 행동들이 영화에서 자주 비춰지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정치적 견제는 사실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의 권위와 발전을 먼저 하느냐 혹은 신성한 종교적 이념을 먼저 하느냐 이 두 이념 사이의 딜레마를 품으며 서로 대결을 하는 것인데 그 지점이 굉장히 첨예하고 깊이 있는 고민거리를 시사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는 단순히 무거운 고민만을 냅다 관객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얽히고 첨예해지는 과정 속에 적당한 장르적 긴장감을 덧대어 지루함 없이 오히려 더 놀라울 정도의 몰입력과 긴장감을 영화는 전달합니다. 더불어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훌륭한 촬영, 엄청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압도적인 세트 미술까지 영화는 다양한 요소들로 성직자들의 단순한 정치 싸움만이 아닌 그 이상을 완성도 높게 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스토리적으로 조금 예상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였는데요. 영화의 후반부에 과감하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머금은 채로 영화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The reasons would become clear soon enough. 건배. 8위입니다. 8위는 봉준호 감독의 미키 27입니다. 육체와 정신을 복제하여 일하는 도중 목숨을 잃게 되면 똑같은 복제품을 탄생시켜 다시 영원히 일을 하게 되는 주인공 미키의 이야기를 다룬 이번 봉준호 감독의 신작은 꽤 많은 호불호가 있었던 작품이었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이전 작품들에 비해 비교적 직선적이고 단순한 스토리, 뚜렷한 선과 악의 구분, 무엇보다도 영화 자체가 풍기고 있는 착하고 귀여운 느낌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 유독 한
한 포인트에 끌려 아주 인상 깊고 좋은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작품에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평범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과 감독의 따뜻한 마음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커다란 울림을 전달받을 수 있었는데, 이 영화를 관람하기 전만 해도 이러한 울림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더 강렬하고 기분 좋게 다가왔던 경험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 특유의 유머와 날카로운 사회풍자, 그리고 생명경시에 대한 경고와 철학적 고민까지 어떻게 보면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 특유의 긴장감과 깊이감은 조금 덜한 느낌이 있지만 여전히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임은 분명하고 그만큼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는 영화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 올해 인상 깊게 관람한 영화 8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I'm gonna kill you. 건배 7위입니다. 7위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입니다. 발랄하고 남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고등학생 주인이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이전 작품들을 통해서 세심하고 꼼꼼하면서도 부드러운 연출을 선보였던 윤가은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번엔 전 작품들에 비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날카로워진 만큼 조금 더 깊이 있고 복잡한 이야기를 담아내는데요. 가정성폭행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어떻게 발생하고 해소되는지, 이처럼 세계의 주인은 윤가은 감독의 직전 영화들과는 사뭇 다른 쉽지 않은 시선을 관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영화의 메시지를 조금 더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 홍보 및 예고편에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숨겨서 논란이 되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인공 주인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 택한 이러한 홍보 방식 선택이 어느 정도 납득은 되었던 선택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화가 시사하는 여러 무게감 있는 질문거리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역시 윤가은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으로 호소력 짙고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눈부신 섬세한 연출력으로 아름다웠던 장면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 손에 꼽는 영화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게 해준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자동세차장에서 처음으로 주인이 자신의 엄마에게 울분을 토해내는 그 롱테이크 장면을 영화관에서 관람을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아, 이게 영화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결말 부분에 있어서 미묘한 아쉬움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느꼈던 묵직한 혼란스러움, 그리고 영화관을 벗어나서 다시 마주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다른 시선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올해 몇 안 되는 소중한 영화였습니다. 건배 6위입니다. 6위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입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옌타운에 살게 된 한 소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영화는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 이후 두 번째 장편 영화로 96년에 제작되어 국내에 올해 재개봉한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스타일이 취향에 맞지 않아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관람을 했다가 이걸 영화관에서 안 봤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작품이었구나, 두근거리며 영화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강렬한 영화였는데요. 한편의 아름다운 장편 소설을 읽는 듯한 이야기에 그 이야기와 어울리는 음악, 촬영, 분위기, 세트, 배우들까지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아름다웠던 영화였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 서로를 보다듬고 응원해주는 보편적 이야기를 옌타운이란 가상의 도시와 여러 독특한 소재들, 표현법으로 굉장히 이질적이면서도 묘한 매력으로 가득한 영화였습니다. 옌타운 밴드의 아름다운 음악과 등장인물들 개개인의 씁쓸한 서사, 2시간 반 정도 되는 짧지 않은 러닝타임에 꽤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었음에도 전혀 놓치는 것이 없는 연출과 이야기 구성 등 여러 부분에서 정말 빛이 났던 작품이었습니다. 96년도 작품으로 현재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와 오히려 더 강렬하게 전달되는 어떤 낭만이 영화에 가득 녹아 있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꼭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배 5위입니다. 5위는 유재인 감독의 지우러 가는 길입니다. 고등학생 윤지가 얼마 전부터 사라진 자신의 담임선생님을 찾기 위해 힘든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단편영화 과아만사성으로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탁월하게 담아낸 유재인 감독의 첫 장편영화입니다. 아직 국내 공식 개봉은 하지 않았으나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상과 배우상까지 거머쥐며 주목을 받은 작품인데요. 세상에 알게 모르게 규정짓고 있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감정을
감독의 시선이 이번 작품에도 잘 담겨져 있었는데, 첫 장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마냥 무겁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마냥 가볍지도 않은 탁월한 균형 감각을 가진 채로 이야기를 풀어내요. 영화를 보는 동안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언뜻 보았을 때 독립영화계에서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고민,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보이지만 감독의 깊이 있는 고민과 예상 밖의 전개, 그리고 욕심 없이 담백하게 담아내는 연출들이 다른 영화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제공해 주었고, 매력적인 배우들 또 감독이 지닌 따뜻한 유머가 영화를 더욱 호소력 있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 GV 때 하셨던 말처럼 사는 동안 벌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쁜 일이 마냥 나쁘지만도 않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이 마냥 좋지도 않은 것처럼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고등학생 윤지와 그녀의 친구 경선을 차분히 따라가며 우리들의 삶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에 국내 공식 개봉을 하게 된다면 극장에서 한 번쯤 관람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건배 잘하는 것 같아. 4위입니다. 4위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고향으로 돌아와 술집을 운영하며 벌어지는 하루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사실 예고편이나 줄거리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는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았던 영화였는데요. 사실 어마무시한 괴물 같은 영화였죠. 뮤지컬, 호러, 스릴러, 액션, 로맨스, 드라마 이 모든 장르가 뒤섞여 있음에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던 그런 괴물 같은 영화였습니다. 긴 러닝타임 중 대부분을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뒷배경들을 설명하는 데 투자했지만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동요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을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지루함 없이 흥미롭게 영화 속 세상으로 빨려들게 만들었고, 그렇게 견고하게 구축된 많은 캐릭터들 덕분에 결국 그 시너지가 어마무시하게 폭발하여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영화 중후반부터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엄청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에 많은 장르적 요소들이 뒤섞여 있지만 한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 전환될 때 어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뛰어난 연출력을 자랑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영화 속 많은 시간을 이야기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할애한 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동의하실 만한 어마무시한 시네마적 시퀀스가 있었는데요. 쌍둥이 형제의 조카 세미가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롱테이크로 촬영한 장면이었는데, 음악이라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한다 라는 것을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채 영화적으로 숨막히게 표현해내었고, 그 장면 하나 때문이라도 이 영화를 IMAX로 보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었네요. 특별한 아이디어와 많은 장르들을 시대극이란 포맷에 잘 융화시키고 영화적으로 엄청난 탐구와 실험을 택한 이 영화의 힘은 제게 매우 강렬한 경험을 선사해줬기에 이 영화를 관람하실 기회가 생긴다면 꼭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배 3위입니다. 3위는 자파르 파나이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과거 감옥 수감 시절 자신을 고문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남자를 발견하고 차 트렁크에 감금시킨 주인공이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찾아 보복을 고민하는 이 영화는 무려 2025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무력화시켰을 때 과연 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어떠한 결말을 불러올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영화는 단순히 이 영화가 제작된 국가 이란이란 배경에 한계를 두지 않고 아주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운동을 여전히 활발히 하고 아직도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는 감독의 영화답게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탐구와 메시지 자체가 무거운 진정성을 품어내고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단순히 그런 사회적 메시지를 시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그에 따른 갈등, 그리고 감금된 사람이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설정을 부여하여 흥미로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영화가 진행됨에 있어 이들이 여전히 진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하기도 하며 어쩔 때는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는 이런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한 적절한 균형 덕분에 영화와 관객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성공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해 다소 무거운 메시지와 시사점을 비교적 가벼운 스토리로 풀어내어 거부감 없이, 그래서 덕분에 더 몰입하여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이라는 다소 낯선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이니만큼 진입장벽이 없어 보이진 않지만 막상 영화를 열고 보면 충분히 쉽게 빨려들어 인상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영화이니만큼 꼭 한번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건배 2위입니다. 2위는 코고나다 감독의 빅 볼드 뷰티풀입니다. 친구의 결혼식에서 서로 만난 데이빗과 사라의 특별한 여정을 담은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관람 때는 이 영화 속 예상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눈물을 흘려 객관적으로 영화를 판단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관람을 하니 확실히 조금 영화와 거리를 두고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사랑스러운 영화 정도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큰 갈등, 장애물 없이, 또 어떻게 보면 심파적인 설정들과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들과 설정들이 유치하게 느껴졌거나 그럭저럭 큰 단점 없이 볼만한 영화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영화를 관람하고 나서도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던 좋은 에너지와 따뜻함을 건네받을 수 있었던 영화였기에 2위로 선정했습니다. 코고나다의 이전 작품보다 가볍고 산뜻하며 밑에 있는 이 영화의 시작점은 영화의 진짜 이야기를 건드리기 이전부터 마음의 장벽을 가볍게 무너뜨리고 그 무장해제된 상태로 훅 들어오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답게 과거로 되돌아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두 인물을 통해 현재 삶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 불만족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어주는 경험을 선사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화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들과 음악들까지 어우러져 감독의 따뜻한 에너지가 잘 전달되었고, 영화관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한참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영화가 전달했던 온기를 느끼기에 이 영화를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하고 긍정적이기만 하는 영화를 관람하고 정말 좋은 영화다 라고 강렬하게 느낀 적이 굉장히 드문데, 이 영화는 마냥 기분 좋은 이야기, 마냥 편안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따뜻함과 울림이 느껴졌기에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Go leads me back to you. 건배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무정부 단체 출신의 팻이 납치된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떠나는 험난한 여정을 담은 이 영화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명작들을 만들어낸 거장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신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좋은 점을 말하라고 하자면 끝없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놀랍도록 정교하고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3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연출, 영화 이야기에 완벽히 녹아든 배우들의 호연, 쉴 틈 없이 달려가는 스토리로 영화관에서 여러 차례 관람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박수를 연달아 치며 한 장면이라도 더 마음껏 음미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영화의 박진감과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서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음악부터 One Battle After Another 라는 제목에 걸맞는 여러 장면들과 전체적인 이야기 구성, 오프닝과 엔딩, 이게 영화다 라고 외치는 수많은 시퀀스들까지, 정말 이 영화의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하루 종일 쉼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수많은 아름다운 시퀀스들 중에서도 모두가 입을 모아 극찬하는 후반부 사막도로 추격전 시퀀스는 극장에서 왜 이 영화를 봐야 하는지를 몸소 증명했던 그런 놀라운 장면이었죠.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시원하게 멋있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기에 2025년 올해 최고의 영화로 One Battle After Another를 선정했습니다. Viva la revolución! 건배. 네,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 2025년 관람한 영화 중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영화들을 이렇게 선정해보고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겐 2025년에 관람한 영화 중 어떤 영화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제가 뽑은 순위가 어땠는지, 이 중에서 안 보신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을 가장 보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2025년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이제 곧 끝이 나는데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다가오는 2026년에도 부디 탈이 기운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저 방구석 영화감독도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좋은 재미난 영상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세요.